재난 예방 관리.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감전재해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란 지하에 축적된 탄성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에 의해 지구가 진동하는 현상으로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진도와 규모가 사용되는데요.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의 단위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내며, 규모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의 단위로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보통 규모 1이 차이가 나면 에너지 방출에 있어서 25에서 30배의 에너지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진도와 규모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높이 올려진 물건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거나 조리 중 지진으로 인한 화재, 서둘러 뛰어나가다 간판 등 외부 구조물이 떨어져 부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9.12 지진 발생 당시 넘어짐, 물건 낙하 등으로 인한 부상자가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 서둘러 뛰쳐나가지 말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만약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는데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도록 합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 떨어지는 물건이나 깨진 유리창, 간판 등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절대 블록담,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가까이로 대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를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 등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 후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는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장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과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 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9.12 지진 발생 당시 인근 공터나 도로 등으로 대피를 하였는데요. 다음을 클릭하여 지진이나 지진 해일 발생 시 대피하는 장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역시 평소에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은 물론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서비스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계곡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비단 안전수칙을 무시한 야영객의 문제가 아닌 때늦은 기상특보, 계곡물이 불어 넘치도록 울리지 않은 경보 시스템 등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지리산 집중호우 이후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 시간을 24시간 강우 기준에서 12시간 강우로 개선함은 물론 최근에는 6시간, 12시간 강우 기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홍수의 위험에 대한 교육 및 비상 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야영객들에게는 지정된 장소에 텐트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 대피로를 확인하고 계곡 횡단은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기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9월에 많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요.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예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됨은 물론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해 집과 도로 등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냅니다. 태풍의 주요 유해, 위험 요인에는 토사 유실이나 집안의 약화로 인한 무너짐 등을 통한 인적, 물적 위험, 태풍이 지나간 후 무너진 전주, 떨어진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 침수 지반 등의 무너짐 위험, 침수된 사업장 또는 건물 내의 전기 설비, 수도관, 가스관 등에 의한 2차 사고 위험,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한 건강장애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체크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태풍 발생 전과 후 태풍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발생 전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태풍의 북상 시기를 먼저 예상하고
강우량을 산정하는 등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둡니다. 또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인근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협의 내용은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부지 내에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데 특히 하천, 제방, 골짜기 등 태풍에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스관, 전력구, 전화 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다가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 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위 상승에 대비해 차량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니다. 또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경우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하며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기줄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폭염, 폭우, 높은 습도로 인해 여름철, 장마철에는 전기감전 재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으며 폭우로 인한 전기기기의 침수, 더위로 인한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기피와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낮아져 다른 계절보다도 감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유해 위험 요인에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 누전 차단기 미설치에 따른 감전 위험, 젖고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체크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를 점검 정비할 땐 전원을 차단하고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젖은 전기기기는 건조 후 사용하며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지하실 등 침수 지역에 접근할 땐 전기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감전재해 예방 원칙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락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업의 생산 형태가 3차원의 공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업종 특성 때문에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업 발판이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작업장의 작업 발판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맞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안전방망과 낙하물 방지물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개구부 덮개 설치 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합니다.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해도 되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그리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달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떨어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단,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캐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형 사고 예방 6대 집중 점검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 예방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